자, 기사 분석 볼 건데, 파이낸셜 뉴스 가져왔고요. 6월 11일자, 그러니까 어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져왔는데, 제목이, 헤드라인이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초일기에 들어갔다. 규제 지역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기사를 좀 잠깐 보고, 기사를. 요거. 자, 파이낸셜 뉴스인데, 주요 내용을 위주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이 강화가 될 것 같다. 신탁, 법인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도 거론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제 비상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며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번 주 서울 집값이 본격 반등하고 수도권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내렸죠. 그래서 0.75에서 0.5로 내려갔고요. 그런 뒤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본격 반등 조짐을 보이자 직접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께서. 자,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파이낸셜 뉴스를 택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시장 및 전문가들은 가능한 추가 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자금 조달 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 강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신탁 법인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셔야죠. 자, 가능한 추가 대책.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 장표로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별도 장표로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지난번 대책 나왔을 때 아예 콕 집었어요. 경기 남부권이라고. 제가 그렇게 대놓고 찍은 적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약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게 신규로 지정을 하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야, 예상이니까. 그런데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와, 이러면은 좀 세요. 왜냐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이제 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 유효성이 좀 떨어져서 투기 지역을 없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 그 파이낸셜 뉴스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그 파이낸셜 뉴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비규제 지역인 몇몇 지역이 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잘 봐요. 군산, 시흥, 안산, 화성, 오산, 인천 일부 지역 등이라고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좀 뭔가 안 이상해요? 군산 맞나 이거? 군포 아니야, 군포? 군포일 거야 아마 이거. 대전은 좀 희한한 놈이에요. 왜 대전은 안 하? 너무 이제 좀 이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좀 이상해서 그래요. 대전은 작년부터도 계속 말이 솔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해. 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대전은. 그래서 좀 일단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어떤 지역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고, 여기 좀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조선비즈일 거예요. 제가 조선비즈에서 갖고 온 건데, 얘도 똑같아요. 앞에서 봤었던 파이낸셜 뉴스 기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근데 이제 좀 계속 제가 좀 가져온 게 약간은 좀 그게 조금 더 정제돼서 좀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볼 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가 나와서 좀 이렇게 좀 보기 편했다는 거. 자, 투기 지역 이렇게 있고, 투기과열지구 약간 분홍색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일 신규 지정되는 게 이제 의왕, 수원 장안, 수원 영통, 권선, 안양 동안이었는데, 만안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옆으로 이제 더 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지역이 될 것 같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이시잖아요. 경기도 군포, 안산시 단원구, 인천 연수구와 서구 등이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대전은 빠졌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 표가 이제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되면 좀 바뀌는 거 나오는데, 요건 제가 2부 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오류가 좀 있어요. 안타깝지만.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조선비지에서 좋았던 거는 규제가 나오면 과연 집값이 잡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심교원 교수님하고 고준석 교수님이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다는 거죠. 요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또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비슷한 기사를 같이 좀 연관시켜서 보면은 뭐가 좋냐면은 해당 언론사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아, 이쪽이 좀 파란색이구나, 이쪽이 좀 빨간색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서 약간 균형,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균형 잡혀서 봐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골고루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이거 이제 매일경제예요. 매일경제에서는 요 부분을 좀 콕 집었어요. 자, 코로나 비상회의인데 돌연 집값을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 보세요.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구두상으로 경고했다는 게 첫 번째 이례적인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통 그런 경고를 누가 해요?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국토부. 근데 기획재정부 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이례적인 거예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례적으로 지적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약간 조바심이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겁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겁이라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좀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만큼 시장이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기사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자, 기사 핵심 요약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밑에 써놨죠.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측 기사입니다. 예측 기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얘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얘보다 조금만 나올 수도 있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측한 것보다 더 세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또 남겨놔야 되니까. 한꺼번에 패를 다 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 봅시다. 첫 번째,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9억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얘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 나온 거 아세요? 최근에 뭐냐면은 LTV 한도 벗어나는 신용대출 불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이건데, 이거죠. 현실성 없는 자금계획서 규제, 실수요자만 끙끙. 가지고 LTV 한도 초과 신용대출 금지하고, 편법 대출 적발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 들어가고, 9억 이상 DSR 규제도 확대 검토, 부모 지원 때는 증여 차입 증빙까지.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 그냥 거기는 깔끔하게 증여세 내면 끝나요. 근데 나는 현금 자체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렇게 써놨잖아요. 매일경제에서도 집값 올려놓고 대출도 막았다. 저는 이거 실수요자도 더욱 주택 매수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신혼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대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친구 두 명이 담보대출 LTV 70%를 받았을 때 못 갚는 경우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버렸잖아요. 9억이 넘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9억 이하까지 만약에 들어간다. 어우야, 그러면은 좀 힘들죠. 아니 9억 넘어도 대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40%밖에 안 나오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건 힘들죠. 자, 어쨌든 대출이 좀 더 세질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규제지역 추가 지정될 것 같다. 저는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군포, 안산, 인천 등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딘지는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효과가 나옵니까? 이건 제가 2부 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쇼킹해요. 자금 조달 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을 강화하겠다. 현행 이미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 해야 되고 비규제 역시 6억 이상 돼버리면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강화시킨다 그러면은 비규제는 뭐 바로 3억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환장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지방 광역시급. 광역시급은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지방 규제가 시작되는 건가? 사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보면, 정책을 보면 그래도 지방은 잘 안 건드렸어요. 잘못하다간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좀 잘 안 건드렸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측.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거예요. 파이낸셜 뉴스하고 다른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권,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하잖아요. 풍선 효과가 가니까 거의 이제 인천쯤 앞바다까지 갔어요. 인천 앞바다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거기서 좀 멈추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스마트 하시고요. 그냥 하지 않아요. 뭐 저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 데이터로 하고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 수도권 외곽을 딱 막으면 이제 보통 거기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을 보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선제, 약간 차단?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신탁 법인에서 양도세를 좀 이렇게 강화하겠다는데, 신탁은 이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신탁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다른 회사에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의를 이렇게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도 실명제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명의자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유세라든가 그런 거를. 근데 신탁으로 하니까 겉으로는 내 거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보유세를 좀 줄이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는 실질 소유자한테 대한 뭔가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이게 신탁을 맡겼을 때, 내가 실제 소유자인데, 명의만 신탁회사한테 맡겼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신탁회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소유자한테 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그래, 실제 소유자니까 실제 소유자 편을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실명제를 법원이 어겨버린 거랑 비슷해요. 약간 이게 살짝 골 때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간 좀 그 명의신탁에 대한 것도 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되게 좀 아무튼 깊숙한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법인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거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법인세인데 현재 이게 10%거든요. 이걸 아마 30%로 올리는 게 아니겠냐, 과거 정부처럼.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법인세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법인은 그냥 매매사업자처럼 하니까
내가 몇 채를 팔던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을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요. 그런데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법인세 말고 말 그대로 그냥 소지 등 양도 차익, 그냥 차익 자체에 대해서 10% 추가 법인세를 또 내요. 그러면 설령 내가 법인세가 뭐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에서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나와요. 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왜 나오냐고 막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 아니 이미 전면과세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강화한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제가 하버가의 삼각형 기억나요? 제가 되게 어려운 것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중손실, 데드웨이 로스, 거기까지 제가 가져왔잖아요. 경제학 원론에 대한 이론까지 가져와서. 근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기사에 대한 예측한 규제가 6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넘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중을 여기서 아껴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어떤 신문에서 가져왔는데, 자, 심교원 건국대학교 교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조정지역을 새로 지정해도 큰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왜냐면 시장에서 언급되는 지역들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조정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온 곳인데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거의 인천 앞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수도권이 전부 다 만약에 묶여버리면은 지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때 한번 빠숑의 새싹 잡사기 빠숑님 방송 나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잠시만요. 불이 잠깐 꺼졌어요. 야, 그렇지. 요건 좀 편집해주세요. 아, 민망해. 자, 두 번째, 고준석 동국대 경영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 광역 교통망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의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인프라가 모자란 곳은 규제가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용인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하고 기흥구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데, 사실 수지도 그렇긴 하지만 기흥구를 보면은 사실 기흥구에 있는 집이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기흥역 인근의 신축 위주로만 좀 올랐어요. 근데 그 기흥구도 되게 땅이 넓어요. 근데 그걸 다 묶어버리니까 인프라 안 좋은 곳에 그런 쪽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규제까지 들어가서 약간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그래서 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자료, 현실성 없는 자금계획서 규제에 실수요자만 꽁꽁 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해서 지금 LTV 한도 벗어난 신용대출이 불가하고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적발되면 기존 주담대까지 회수하겠다 하는데, 이야, 이건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임직원 대출은 빼주겠대요.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사내외 복지기금 사용할 수 있는 임직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좋겠죠.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숑님의 세상잡사기 그 팟캐스트에서 나가서 요렇게 제가 향후 예측을 했어요. 이게 6월 4일이니까 6월 제가 초인가 그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 생각에 이거 예고편에 가깝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 나올 거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 계속 될 거고 그에 따라 규제 지역은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요 정도 오늘 살펴본 거에서 대부분 다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시겠죠? 살펴봤어요. 요거보다 더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지 같거나 적게 나오면 적게 더 이상 새로운 거는 나오지는 힘들 것 같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적게 나오길 바랍니다. 기사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